안녕하세요. 잘 보는 메이커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기존에 이제 이름표 만들기나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도면을 보고 3D 모델링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도면만 보고 그릴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도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건들을 보면 사실 그 길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자로 재보면 되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면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 형태의 치수를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그걸 보고 3D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 연습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도면은 3D 프린터랑 관련된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능사 자격 중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걸 땄는데 그 자격 과정을 보면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실기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실기 시험에 그런 도면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 그 도면에 있는 치수를 보고 내가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그걸 3D 모델링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 또 거기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출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두 개의 그 파츠로 돼 있는데 이 두 개의 파츠를 연결이 되게 한 번에 뽑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 합격인데 친구들이 이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걸 대비하라고 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도면이 제공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정도의 어, 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선택을 한 거고 지금 20개 조금 넘는 도면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파일은 이제 영상에 하나씩 선생님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줄 거고요. 요런 도면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도면이고 여기 1번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자격 종목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요거는 이제 앞에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일단 간단하게 좀 요 도면만 한번 살펴보고 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파츠는 이렇게 하나, 부품 1, 부품 2번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요 상태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1번 도면은 보면 정면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세 개의 도면을 하고 각 치수가 나와 있고, 2번 부품은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게 있는데, 위에서 본 건 없죠? 위에서 본 도면이 없더라도 여기 있는 치수로 다 그릴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기시험에 나오는 이 도면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부품은 두 개, 그리고 형태는 다 다른데 요게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어떤 직선이던 이렇게 회전이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요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 정면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사각형 형태잖아요. 니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따로 니은처럼 그려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사각형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38, 세로가 2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치 할 때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여기에서부터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시작한다고 했죠. 자, 이걸 눌러서, 자, 앞에서 본 거니까 정면, 여기에서 본 거 누르고, 자, 여기 프론트, 자, 눌러서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바꾸고, 얼마였죠? 치수가? 38에 23 사각형을 그릴게요. 자, 사각형 누르고 아무데나 한 군데 찍은 다음에 쭉 움직이면 여기 숫자를 쓸 수 있는 칸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38에 탭 누르고 23 하고 엔터.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8mm 요만큼 떨어져서 여기는 남기는 거예요. 그죠? 요 높이는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8mm. 그래서 직선을 아무데나 이렇게 쭉 긋고 여기 거리 재는 게 있어요. 거리 재는 거. 거리 재는 걸 눌러서 요 좀 전에 그린 직선하고 오른쪽하고 두 개를 연속으로 찍어주면 이렇게 거리를 재는 숫자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9mm로 됐는데 여기를 8mm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를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여기를 두 번을 더블 클릭하고 15 이렇게 하면 15mm 떨어져서 움직이죠. 8mm니까 8mm. 자, 여기 밑에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거리 재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자, 얼마가 떨어져야 되냐? 자, 여기 보면 B라고 써 있어요. 이게 B예요, B. 자, 영어 B. 8 아니에요, B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A도 있어요. 이 A랑 B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주의사항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A랑 B는 공차라는 걸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공차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두 개가 결합이 될 때 여기가 틈이 있어야 얘가 움직이겠죠. 얘가 너무 꽉 끼면 안 움직이잖아요. 빡빡해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공차를 적용하는 틈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면 요 B 부분은 요 높이인데 요 높이는 2번 부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10mm로 돼 있죠. 10mm. 자, 그러니까 요 B도 10mm면 되는데 10mm를 똑같이 해서 프린터로 뽑으면 꽉 끼어서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붙을 수도 있어요. 프린터 하다가. 그래서 10mm보다 작은 숫자로 입력을 해서 얘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위아래가 붙지 않게. 10mm보다 작은데 그럼 얼마로 해야 되냐? 8mm, 7mm 해도 되냐? 아니에요. 그럼 틈이 너무 많이 멀어져서 주의사항에 보면 그 한계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한계치는 1mm까지 돼요. 허용 범위가 1mm. 그러니까 0.1mm 띄어도 되고 0.5mm 띄어도 되고 0.8mm 띄어도 되고 1mm 띄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0점은 좀 어려우니까 1mm 띄어서 1mm 작게 해버리면 10mm에서 1mm 작게 만들면 9mm잖아요. 여기를 9mm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를 9. 자, 그리고 남은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면 돼요. 가위로 여기 필요 없는 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클릭해주고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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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잘라서 불필요한 데는 없애면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끝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면이죠. 아직 이건 입체가 아니에요. 여기를 선택하고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로 돌출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줘도 돼요. 자, 얼마냐? 자,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쭉 밀었더니 20mm만큼 밀었더니 이런 형태가 돼요. 20mm, 20 엔터 하면 니은자처럼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변형이 들어갈 거예요. 자, 어디부터 하냐면 자, 위에서 본 거부터 할게요. 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반원이 그려져 있어요. 자,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8mm, 위아래로 8mm, 그 여기 끝에서부터 20mm 만큼 사각형을 그리죠. 8mm에 20mm. 자, 그래서 여기 위에면 선택하고 스케치 누르세요. 자, 여기 위에다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기 편하게 위에서 보는 형태로 바꾸고 자, 중심선을 하나 라인을 그릴 건데 음, 여기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모눈종에 딱딱딱딱 붙어요. 네모랑 여기 십자가 표시가 같이 겹쳐서. 근데 여기 어디에 이렇게 가면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네모가 없어지고. 이건 뭐냐면 이 선에서 가운데를 표시하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가운데 딱 여기쯤 삼각형이 딱 표시가 되죠. 여기가 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여기로 20mm만큼 여기 그리고 요 선의 가운데에서부터 가로는 20이고 세로는 8mm 인 사각형이 아까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선은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8에 20mm짜리. 위에 숫자 20mm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재보면 돼요. 20mm. 자, 8에 20mm짜리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원은,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여기까지 있죠. 여기 반원까지. 이게 반지름이 10mm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쭉 연장이 되면 여기 딱 만나잖아요. 여기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원을 반지름 10, 지름은 20짜리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원으로 쭉 가운데 딱 삼각형 표시될 때 여기에서 20mm짜리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줘요. 남겨놔도 돼요. 잘라주고, 자, 이제 스케치 끝내고, 자, 여기 구멍 뚫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잘라야 되죠? 여기도 잘라야 되고, 하나씩 한 번씩 해도 되고, 한 번에 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한 번씩 클릭해주면 세 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돌출 익스트루드 눌러서 화살표를 쭉 내리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얘가 컷이 돼요. 잘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자, 여기 바닥까지 구멍을 뚫을 거니까 바닥을 한번 딱 눌러주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잘라줘요. 자, 아까 그 모양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이제 끝냈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서 바라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17mm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도 있고, 반원도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모서리 부분, 여기도 화살표가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반지름 6mm짜리로 원을 그려서 깎아내면 돼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바닥에서부터 17mm. 요 면에다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화면 돌려주고, 자, 중심점에서부터 위로 17mm. 엔터. 그 다음에 사각형 8에 6mm짜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도 하나씩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자를게요.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선 그렸던 거 없애주고, 됐죠? 자, 스케치 끝내고요. 자, 요거를 익스트루드로 뒤에까지 구멍을 뚫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요 끝에 모서리는 왜 지금 안 했냐면, 스케치해서 하는 게 편한 사람은 그렇게 그려도 되고요. 어,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우리는 이제 3D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모서리를 두 군데를 골라주고요. 하나씩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Shift 누르고 한 번에 해도 돼요. 여기 보면 R6이죠. 그죠? 여기를 여기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글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R6을 해주면 자동으로 스케치가 없어도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줘요. 빠르죠? 편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잘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깎여 있죠? 이건 둥근 게 아니라 그냥 깎여 있어요. 모서리가 깎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다르죠? C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못따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여기 각진 거 챔퍼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5라고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빠르죠? 요 챔퍼에 C를 따가지고 C5라고 도면에는 표시를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게 여기가 둥근 거예요. 자, 둥근데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밑에 보면 지시 없는 라운드. 그러니까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숫자가 안 써 있는 건 R3으로 다 하래요. 그래서 모서리 선택하고 모서리 선택하고 모서리 선택해서
곡선을 R3 하면 자, 1번 파일이 완성이 됐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이게 제일 큰 덩어리인데 벌써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엔 2번을 그려볼 건데 자, 2번이에요. 자, 2번도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가로가 20에 세로가 3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스케치 누르고 그릴 면 선택한 다음에 자, 사각형 아무데나 이렇게 20에 30 고요. 자, 여기 보면 밑에가 15고 위로 5mm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15에 5mm. 자, 여기 가운데서부터 15mm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요 선을 나중에 지워도 되고요. 이거 안 지우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중심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점선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선이에요. 요 중심선을 표시를 해놓고 여기 양쪽으로 15mm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해서 7.5mm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 좀 편하게 이렇게 원을 선택하고요. 여기 겹치는 부분, 만나는 부분에서 15mm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를 여기에서부터 15에 5mm를 표시를 해서 나는가요? 다시 사각형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15에 5mm를 표시를 해서 그려주고 원만 지워줘요. 선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선이나 사각형으로 이걸 표시를 해주면 기준선을 잡아주면 나중에 지울 때 겹쳐가지고 지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원으로 하면은 곡선이니까 잘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지우는 걸 선생님은 자주 해요. 그래서 15에 5mm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10이죠. A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차를 줘야 되는데 요 A만큼이 요 사이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A가 8mm예요. 8mm인데 8mm로 하면 붙거나 아니면 빡빡해서 안 움직이니까 8mm보다 1mm 작은 7mm로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7mm 다시 원으로 여기가 7mm 그리고 사각형으로 7에 10mm짜리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었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지워요. 가위로 여기 가위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또 자르고 여기 또 자르고 두 번씩 클릭해야 지워지는 건 선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각형 그리면서 선이 겹쳐가지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끝내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서 쭉 뽑아내는데 몇 mm죠? 8mm 두 개 8mm 자 됐죠?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보면 여기가 곡선이 반지름 5mm 그래서 모서리를 두 개를 선택하고 반지름 5mm 하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써 있죠. 이 숫자는 뭐냐면 이걸 이제 완성해서 제출을 할 때 누구 건지 헷갈리니까 자기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다시 여기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눌러서 글씨 쓰는 걸로 대략적인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 쓰는 칸에다가 0, 1 이렇게 좀 숫자 들어가죠. 그리고 크기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서 가운데 맞추고 자, 이 상태에서 파란색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다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익스플로드라고 해서 외곽선만 나오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로 클릭해주면 선으로 딱 바뀌어요. 그럼 요 안에를 따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면을. 이 상태에서 스케치 끝내고 얘를 음각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0.5 정도만 해주면 이렇게 구멍이 파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파츠 2개는 다 완성을 했어요. 이게 결합만 하면 돼요. 자, 결합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가 이제 뒤집어져 있으니까 한번 돌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바디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바디에 보면 1번, 여기 2번이에요. 1번이 처음 그린 거, 2번이 그 다음에 그린 거. 자, 2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화살표 있는 거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리는데 180도 돌려야 되겠죠? 180도 돌려주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제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한번 작업을 해야 돼요. 변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셈블에 보면 여기 컴포넌트 만드는 게 있어요. 컴포넌트를 누르고 이 2개가 다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옵션에 from body를 누르면 없어져요. 아까 선택된 게 없어지고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요. 바디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바디를 먼저 하나만 선택하고 OK를 눌러요. 그럼 여기 컴포넌트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다시 컴포넌트 만들기를 누르고 또다시 프롬 바디를 눌러서 2번 바디를 선택해주고 OK 하면 컴포넌트 2번이 또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조인트라고 해서 결합을 해주는데 사실 여기에서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회전이나 직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직선 운동이니까 그걸 표현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3D 프린터로 뽑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그냥 단순히 이동을 시켜서 아까 3D 모델링 요 화면처럼 도면처럼 요 상태로 만드는 것만 할게요. 자, 조인트를 누르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끼워지면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하고 만나겠죠. 그 2군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아까 우리가 공차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쏠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프린트를 할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한쪽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보면 이쪽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하다가 붙을 수도 있어서 공차를 적용해서 아까 1mm 공차를 줬으니까 0.5mm만큼만 이동을 하면 돼요. 여기 0.5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로 마이너스 0.5 그리고 위로도 지금 위아래도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0.5mm만큼 옮겨줘요. 그러면 이만큼 똑같이 떴죠. 위아래가. 왼쪽 오른쪽도 똑같이 틈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출력을 했을 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이렇게 누르면 요거랑 똑같죠. 똑같죠. 요걸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요거는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거 출력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센터로 와야 되는 건 아니고 혹시 이제 센터에 자주 오거나 올 기회가 있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이걸 뽑아보고 싶다. 그럼 센터 3층으로 오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 와서 선생님한테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뽑아줄 건데 자기 이 파일을 USB에 담아와야 돼요. 어떻게 담아오냐면 요거는 저장을 일단 하는데 여기 세이브 저장을 하는데 1번 도면이니까 01이라고 쓸게요. 세이브를 하세요. 여기 이름 바뀌죠. 자, 이렇게 저장하면 이거는 온라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라서 자기 그 로그인 하는 계정만 알면 어디에 가서도 불러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자기 거고 요거를 파일로 저장을 할 때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을 할 때 파일에 익스포트라고 해서 내보내기 기능을 쓸 거예요. 내보내기를 하고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면 STL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STL 파일로 저장. 그리고 어디 저장되는지 잘 보고요. 자기 저장되는 데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자, 조금 기다리면, 자, 조금 기다리면 이게 두 개가 한 번에 파일로 저장이 돼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내보내기 기능을 쓰면 끝났죠. 이렇게 내보내기 기능을 쓰면 두 개가 같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저장을 할 때에는 여기 바디에서 음, 음, 여기로 컴포넌트 만들어서 들어갔죠. 여기 바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Save as Mesh라고 해서 메쉬 파일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씩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씩 뽑아서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 저장이 됐죠. 두 개가 동시에 저장이 되는 방법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3D 프린터로 어, 모델링을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에서 파일을 가져오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틈은 있어요. 틈은 있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불러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서 요걸 이렇게 뽑으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요 빨간색은 GUR라는 표시잖아요.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요거는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나중에 가지고 오면 이렇게 돌려서 기울여서 눕혀가지고 뽑을 건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냥 바로 움직이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오면 이렇게 해줄 거고 요거를 뽑으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자, 여기 예상 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지금. 요거를 뽑으면 여기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 뭐 여기에 센터에 수업이 있다거나 뭐 도서관에 오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와서 선생님하고 여기 프린터의 출력을 시작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다음에 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그 다른 일을 하고 오면 2시간 정도 있다 오면 이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2번 도면으로 연습을 해볼 거고 요거는 연습을 한 거지만 저장을 잘 해놨다가 나중에 자격증 시험 볼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저장이 되면 또 자기가 이거 연습한 기록들이 남으니까 잘 보관을 해두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2번 도면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